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성인 군자에서 잔악무도한 학살범까지 모든 인물이 될 가능성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히틀러가 될 수 있는 면이 숨어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부정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신은 결코 부정적 생각이나 행동을 할 리 없다며 자신에게 잠재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감정으로 인해 이전의 역할을 잃는 것이 슬플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가까워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서러움, 그것은 잘 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굿바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즉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역할이든 장소이든 어떤 종류의 상실이든 우리가 상실을 체험할 때 내면의 슬픔을 표현하는 감정이죠. 자신의 서러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슬픔을 쉽사리 극복합니다. 반면에 울지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울음을 삼키는 힘든 시간을 지나며 만성 우울을 겪습니다. 노여움, 그것은 아냐 됐어, 싫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노여워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노여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노여움을 쉽사리 극복하죠. 화내는 건 좋지 않아. 그것을 표현하는 건 잘못이야. 아니, 그걸 체험하지도 말아야 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노여움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억눌린 노여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분노로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부러움. 이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부러움에 대해 아주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되고 자신들의 부러움을 쉽사리 극복합니다. 부러워하는 건 좋지 않아. 그것을 표현하는 건 나빠. 그것을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부러움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억눌린 부러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질투로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되죠. 두려움. 모든 아기는 딱 두 가지 두려움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 외의 다른 모든 두려움은 환경이 준 학습된 반응이죠. 자연스러운 두려움의 목적은 약간의 주의를 심어줌으로써 몸이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건 좋지 않아. 그걸 표현하는 건 나빠. 그것을 체험하지도 말아야 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두려움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억눌린 두려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공포가 되어 그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사랑. 한계나 조건 없이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표현하고 받아들여지는 그 사랑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약당하고 한정되고 규칙과 규제와 관습과 제한들로 뒤틀리고 통제되고 조작된 사랑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은 좋지 않아. 그걸 표현하는 건 나빠. 아니, 그걸 체험하지도 말아야 해. 라고 느끼도록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랑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억눌린 사랑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소유욕이 되죠. 이처럼 억눌린 자연스러운 감정들은 부자연스러운 반응과 대응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들 대부분을 억누르며 살고 있지만 사실 이 감정들은 우리 모두의 친구이자 선물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성인 군자에서 잔악무도한 학살범까지 모든 인물이 될 가능성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히틀러가 될 수 있는 면이 숨어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부정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신은 결코 부정적 생각이나 행동을 할 리 없다며 자신에게 잠재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인정하고 나서야 그것을 내보낼 수 있어요. 자신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삶은 가식적이기 때문이죠. 추가 반대쪽 끝까지 올라가야만, 다시 말해 때로는 진솔한 불평도 늘어놓을 줄 알아야만 진정한 자신이 되는 중간 지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에서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방어술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방어술들은 일단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거꾸로 자신을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 즉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자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 방어술은 그녀가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방어술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힘든 시절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 뒤 떠나보내세요. 사람들은 때로 결국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이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정상적인 어린 시절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중년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가정의 관리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는데요. 부모와 형제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떠맡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했으며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잘 풀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의견 충돌과 실망이 있기 마련이죠. 만일 당신이 문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버리지 못한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자신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맡은 역할이 너무 무거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자신은 그동안 다른 이들을 속여왔고 타인을 도와준 게 아니라 조종하려 했으며 착하게 굴어서 다른 이들의 환심을 얻으려 했을 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들의 근원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다는 두려움, 천국에 못 갈 것이라는 두려움, 호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당신은 단지 보상을 받기 위해 그 역할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가볍다고 느끼죠. 또한 자신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당신은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는 중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스스로가 더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이들을 약하게 대해왔습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해온 것이죠.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감정으로 인해 이전의 역할을 잃는 것이 슬플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가까워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을 멋있게 보든 초라하게 보든 우리는 주변 상황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습관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주가는 오르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면 스스로 굉장한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우리는 늘 사건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죠.
하지만 본래의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본래의 자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환상일 뿐이거든요. 거짓된 모습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완전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시작에 있든 끝에 있든 절정기에 있든 절망의 나락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직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삶이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려면,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면 일상적인 일에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걸 선택해야 하죠. 만일 다른 사람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일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붙잡혀 사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무엇을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적어도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존중하는 걸 말합니다. 때로 감추고 싶은 자아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이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멋진 모습들로 진정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자체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한 남자가 건강이 몹시 안 좋은 자기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분을 보내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난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했죠. 할머니, 전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리리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죠. 그러자 그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난 만족한단다. 내 삶은 멋지고 완벽했어. 난 이미 이 여행에서 많은 걸 누렸어.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지. 부모님께 한 조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 아이들에게 한 조각, 일에 한 조각. 그렇게 한 조각씩 떼어주다 보면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도 있단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이 어떤 파이였는지조차 모르지. 난 내가 어떤 파이였는지 알고 있단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알아내야 할 몫이지.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이 생을 떠날 수 있단다. 그 남자는 할머니가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내가 죽을 때쯤엔 나도 할머니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래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자 할머니는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려는 듯 앞으로 몸을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어떤 바위인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단다 라고 말이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이 할머니의 말에 저도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탐색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부터 타인에게 가치 있어 보이는 선택이 아닌 내 영혼이 오케이 하는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는 삶으로 방향을 튼 것이죠. 저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데요. 나는 달리는 인생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천천히 걷는 중이야.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 저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지금에라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삶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었던 나의 타고난 기질, 외모, 환경 등등에 대한 수많은 불평이 이제는
지금의 나를 이루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며 나의 과거에 대해 감사함에 더불어 경이로움까지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